2021년 10월 기준 오늘 알려드릴 방법대로 상품명을 등록한 상품들이 1페이지 상단을 점령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상품의 제목을 보시고 문제점이 무엇인지 모르신다면 이 영상 필수 시청자입니다. 집중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네이버의 모든 것을 알려주는 네모마케터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네이버 키워드 찾는 방법에 대해 다뤘는데요. 스마트 스토어 셀러라면 꼭 알아야 하는 네이버 키워드 찾는 방법에 대해 모르신다면 이 영상을 보시기보다 위 영상을 먼저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키워드 찾는 방법을 알고 있어야 적용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스마트 스토어 상품명을 어떻게 등록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상품명을 등록할 때 글자 수는 몇 글자로 등록해야 하는지, 어떤 키워드로 구성해야 하는지, 이렇게 등록하는 게 맞는지 아리송한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 모두가 다 아는 일반적인 방법이 아닌 사기 노출까지 노려볼 수 있는 최적화 상품명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 겁니다. 오늘의 영상 순서는 첫째,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상품명이 왜 중요한지, 둘째, 상위 노출을 위한 기본 세팅인 최적화 제목 설정을 어떻게 하는지, 이 순서대로 영상을 촬영했습니다. 천천히 집중해서 따라와 주세요. 그러면 시작해볼까요? 첫째,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상품명 왜 중요할까요? 유튜브만 봐도 상품명 설정하는 방법에 대한 영상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많은 전문가들분께서 영상을 제작하고 강조하는 이유가 있겠죠. 네이버는 검색 엔진입니다. 검색 엔진이란 쉽게 말하자면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빠르게 제공해주는 소프트웨어입니다. 예를 들면 삼겹살을 검색했을 때 삼겹살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나나를 보여주면 안 되겠죠? 이 검색 엔진은 알고리즘을 기준으로 상품, 서비스를 선별해서 소비자들에게 노출을 시켜주는데요. 그렇다면 저희는 알고리즘이 어떤 기준으로 노출시켜주는지를 알고 스마트 스토어 상품명을 등록해서 경쟁사보다 저희 상품이 소비자들에게 더 많이 보여지고 상품이 많이 팔릴 확률도 늘어나겠죠. 상품이 많이 팔린다면 상품 지수가 높아져 상단 노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알고리즘은 네이버, 구글, 다음 등 검색 엔진 포털 사이트마다 다 다릅니다. 저희는 스마트 스토어 셀러이기 때문에 네이버 알고리즘만 알고 있으면 되겠죠. 2021년 10월 기준 네이버 쇼핑 알고리즘은 4가지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시켜줍니다. 기억하세요. 제목, 카테고리, 속성, 플러스 태그. 위 4가지 중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은 단언컨대 제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 스토어 상품명을 등록할 땐 검색량이 어느 정도 있으면서 나의 상품과 연관도가 있는 키워드들을 알차게 등록해야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쇼핑tex만 봐도 제목 설정은 잘못한 분들이 너무나도 많으십니다. 저희는 제목 설정만 잘하더라도 앞서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만큼은 이 영상을 통해 정확하게 상품명을 등록하는 방법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상품명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매출이 오를 수밖에 없는 최적화 제목 설정하는 방법. 순서는 이렇습니다. 네이버 키워드 찾기, 검색량 기준 필터링, 1패형, 조합형, 동의어, 키워드 확인, 네이버 알고리즘이 좋아하는 상품명 설정, 검색 품질 체크, 끝. 그럼 하나하나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네이버 키워드 검색량 정리하기인데요. 네이버 키워드 찾는 방법은 지난 영상에서 다뤘으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네이버 키워드들을 찾았다면 검색량을 정리해줘야 하는데요. 검색량은 네이버 키워드 도구, 블랙키위, 아이템 스카우트 등 검색량을 제공해주는 사이트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저는 네이버 광고 시스템이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네이버 키워드들을 주로 이용하는 편입니다. 저는 사과 관련 키워드와 검색량을 미리 정리해 놓았는데요. 이렇게 키워드와 검색량 정리가 끝난다면 바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두 번째, 검색량 기준 필터링. 말 그대로 검색량을 기준으로 키워드들을 정리해주는 것입니다. 이때 상품의 상품명을 처음 등록하는 경우와 많이 팔린 기존 상품의 상품명을 수정할 때 검색량 기준이 달라져야 합니다. 상품의 상품명을 처음 등록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리뷰, 구매 건수가 0일 겁니다. 신제품 가점을 받는다 하더라도 경쟁이 치열한 검색량이 높은 검색어를 등록한다 하더라도 노출 자체가 안 됩니다. 10페이지, 20페이지에 노출되면 효과가 있을까요? 그렇다면 검색량이 높은 검색어는 영영 포기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경쟁이 덜한 세부 키워드에서 상품 지수를 쌓으면서 여력이 되시는 분들은 쇼핑 검색 광고 등을 투자해서 1페이지가 아니더라도
2페이지, 3페이지에 주력 키워드들을 노출시켜 상품 지수를 올려야 합니다. 상품 지수가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 노출되는 업체와 비슷하다고 판단이 되는 시점에 그때 검색량이 높은 키워드로 다시 필터링하여 제목 설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등록하는 상품의 상품명을 등록할 때 검색량이 300 이상, 3000 이하 기준으로 검색어를 필터링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이전에 등록해놔서 판매도 어느 정도 되고 상품 지수가 높은 기존 상품의 상품명을 수정할 때에는 검색량이 최소 3000 이상인 검색어들을 기준으로 필터링 해주면 좋습니다. 3000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미 상품 지수가 높기 때문에 더 이상 아마추어 경기가 아닌 프로 경기에 뛰어들어야겠죠. 검색량이 높은 검색어들은 경쟁이 치열하지만 상품 판매가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키워드들이 이러합니다. 저는 처음 등록하는 상품의 상품명을 등록하는 경우라 가정하고 필터링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검색량을 기준으로 필터링을 하였다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되겠죠. 세 번째, 일체형, 조합형, 동의어, 키워드 인지 확인하기. 이 단계는 정말 중요한 단계인데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기도 하고 모르시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제 반을 왔는데요. 조금만 더 힘내봅시다. 먼저 일체형, 조합형 키워드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해하시기 쉽게 알려드리면 일체형 키워드란 띄어쓰기를 하면 안 되는 키워드고 조합형 키워드는 띄어쓰기를 해도 되는 키워드를 말합니다. 일체형인지 조합형인지 어떻게 알까요? 쇼핑 탭에 단어와 단어를 띄어쓰기를 한 후 상품 등록수를 확인해보면 됩니다. 냉동 삼겹살을 예를 들어볼까요? 처음 검색할 때는 단어와 단어를 붙여쓰기를 해줍니다. 이렇게 냉동 삼겹살을 검색해서 쇼핑 탭에 보시면요, 이때 상품 등록수는 6471개입니다. 이번에는 단어와 단어를 붙여쓰기를 해주는 게 아니라 단어와 단어를 띄어쓰기를 해주는 검색을 해줍니다. 상품 등록수가 이전과 똑같죠? 띄어쓰기를 했는데도 상품 등록수가 똑같다면 조합형 키워드라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 상품명을 등록할 때 냉동 삼겹살 이렇게 띄어쓰기를 해줘도 된다는 것이죠. 반대로 생 삼겹살을 검색해볼까요? 생 삼겹살을 검색해보면 상품 등록수가 488개가 나옵니다. 이젠 단어와 단어를 띄어쓰기를 해서 검색을 해줘봅니다. 자, 상품 등록수가 이번엔 달라지죠? 이렇게 상품 등록수의 앞자리가 달라질 경우 99% 일체형 키워드라 보시면 됩니다. 일체형 키워드이기 때문에 제목을 등록할 때 생삼겹살 이렇게 붙여쓰기를 해주어야 소비자들이 생삼겹살을 검색할 때 나의 상품이 노출이 된다는 것입니다. 영상을 촬영하다 한 스토어를 봤는데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이렇게 생 띄고 삼겹살을 등록해놔서 생삼겹살 키워드에는 노출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만큼은 이런 실수를 제발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일체형, 조합형 키워드를 확인했다면 이젠 동의어를 확인해주면 되는데요. 동의어를 확인하는 방법도 간단합니다. 이번에는 사무실 의자를 예를 들어볼까요? 사무실 의자를 검색해보면 상품 등록수가 94932개입니다. 이번에는 사무실 체어라고 검색을 해볼까요? 자, 상품 등록수가 1개밖에 차이가 안 나죠? 이럴 경우에는 99%가 동의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제목 설정을 해줄 땐 사무실 의자, 체어가 아닌 사무실 의자 혹은 사무실 체어 이렇게만 등록한다면 소비자들이 사무실 의자, 사무실 체어 검색할 때 저희 상품들이 노출이 됩니다. 두 글자가 빠졌으니 노출할 수 있는 키워드를 추가로 등록한다면 노출량은 늘어나겠죠? 처음 듣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이 내용을 암기하려 하지 마시고 다음번에 나의 상품을 등록할 때 제 영상을 보시면서 천천히 따라해 주시면 됩니다. 하시다 보면 더 이상 제 영상을 보지 않으시고도 등록할 수 있는 날이 올 겁니다. 저 역시도 저희 회사에 광고 대행을 맡겨주신 대표님들의 상품명을 수정해 드릴 때 아메리카노를 3잔, 4잔 마시면서 고군분투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마지막까지 힘내봅시다. 네 번째, 네이버 알고리즘이 좋아하는 상품명 설정. 2021년 10월 기준
네이버 알고리즘이 좋아하는 상품명은 이렇습니다. 띄어쓰기 포함 49자, 별표, 동그라미 등 특수 기호 사용하지 않기, 동일 키워드 3, 4회 이상 사용하지 않기. 제가 찾아놓은 키워드들을 검색량 필터링, 일체형 조합형 동의어 확인 후 가독성이 최대한 좋게 나열하고 하는데요. 나열을 했다면 마지막으로 검색 품질 체크를 통해 확인을 해보면 이렇게 수정해주세요 라고 나옵니다. 네이버 알고리즘이 싫어한다는 것인데요. 네이버 알고리즘이 좋아하는 기준인 49자, 특수기호 제외, 동일 키워드 2개에서 3개로 등록을 해보겠습니다. 이젠 검색 품질 체크 항목에 맞게 잘 입력되었습니다 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꿀팁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등록한 상품명 앞쪽을 보시면 괄호가 있습니다. 괄호는 특수 기호에 해당하기 때문에 강조하고 싶은 셀링 포인트를 괄호 안에 넣어주면 보다 많은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 수 있겠죠. 이제 연관도 있는 검색어도 알차게 구성했고 네이버 알고리즘이 좋아하는 제목이라 인정도 받았고 이제야 최적화 상품명이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이 영상을 보셨으니 나의 상품의 활용까지 꼭 해보셔야겠죠? 제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분들만큼은 제가 한 분 한 분 잘 등록하셨는지 확인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최적화 상품명을 잘 등록했는지 안 했는지 궁금하시다면 댓글로 상품 URL을 남겨주세요. 한 분 한 분 꼭 확인해드리겠습니다. 최적화 상품명을 잘 등록하신 분들은 상위 노출 가자 댓글을 달아주시면 힘이 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스마트 스토어 관련 좋은 정보들을 마구마구 알려드릴 테니 구독하기,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의 모든 것 네모마케터였습니다.